오늘의 요리 꽈리고추 멸치 무침. 야, 이거 어려운데요? 아, 그러네요, 발음이. 꽈리고추 멸치 무침.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꽤 맛이 있었는데 네. 오늘 선생님을 뵙고 제 레시피가 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아,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그, 그 내용이었구나.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적용을 해서 네네. 오늘 선생님 앞에서 한번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 예, 한번 또 봐드릴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멸치랑 꽈리고추를 손질을 할 건데요. 네. 멸치를 이렇게 큰 멸치를 내장과 머리를 따주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큰 멸치를 쓰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멸치볶음 할 적에는 뭐 네. 지리멸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이제 조금 사이즈가 있는 네. 소멸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구수한 맛은 오히려 이제 큰 멸치가 있잖아요. 아, 감칠맛, 그렇죠. 다시용으로도 쓰니까. 예, 그래서 국물용으로 보통 쓰지만 국물용으로 쓰는 걸 우리가 볶음으로 해먹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머리가 씹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가리죠. 그러니까 그렇죠. 멸치 네. 대가리가 이제 씹히는 게 좋지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거를 하면 사실은 구수한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거로는 작은 멸치보다 훨씬 더 맛있거든요. 감칠맛을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장과 머리를 제거를 했고요. 네. 꽈리고추는 꼭지를 다 따주고요. 꼭지를 따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선생님 레시피대로 구멍을 좀 내줄 겁니다. 네. 데칠 때 빨리 익고 또 양념이 배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보통은 이제 이쑤시개. 이쑤시개를 이렇게 구멍을 하나에 한두 개만 내줘야 되죠. 그냥 이제 보통 이거는 이렇게 찌르죠. 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찌르는구나. 한꺼번에 놓고 이렇게 그냥. 야, 이거 스트레스 받을 때 좋겠네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이제 더 쉽고 많은 양을 해야 될 때는 네. 포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렇죠. 포크로. 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만 찔러주셔도 예. 조금 힘있게 찔러서 완전히 구멍이 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조리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있고 양념 자체가 안쪽까지 배게 해주는 효과가 또 있겠죠. 네. 자, 이거 손질한 것도 한쪽 옆에 가면 놔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양념장부터 먼저 좀 네. 만들어 볼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요리를 할 적에 특히 불을 쓰는 요리를 할 때는 네. 양념장 같은 경우를 하나씩 넣게 되면 맛을 골고루 섞이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양념장을 국이나 뭐 아니면 찌개같이 국물 요리가 아닌 경우에는 한꺼번에 먼저 조화로운 맛을 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네. 오늘은 더구나 무침이잖아요. 네. 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섞어두시게 되면 재료만 익히면 금방 만들 수가 있죠. 자, 먼저 가루부터 넣어주세요. 아, 가루 먼저 넣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고추장 먼저 이렇게 해서 넣었었는데. 고추장을 먼저 넣고 나면 그릇에 고추장이 많이 묻어 있어서 그렇죠, 또 이제 다른 숟가락에도. 걸 넣으면서 예, 아, 그러네. 들러붙을 수가 있으니까 안 붙는 거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안 붙는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뭐 통깨나 이렇게 통깨. 톡톡 털어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넣어주시고. 통깨. 그리고 마늘. 네, 어차피 이제 분량대로 계량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기름도 그냥 부으면 되는 거니까 참기름. 부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농도가 있는 재료를 마지막에 섞어주시는 게 좋겠죠. 먼저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예. 왜냐하면 멸치 자체가 간이 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짠맛이 들어가는 걸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올리고당. 네. 물엿 있으면 물엿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아, 벌써 향이 좋네요. 자,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네. 만약에 양념장을 만드는 거를 이거보다 좀 큰 보울에다가 하시게 되면 또 양념을 또 옮기면서 양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죠? 예. 에이, 정말. 오늘 이제 멸치를 볶고 그다음에 고추를 데쳐서 네. 같이 양념하고 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여기 이제 끓는 물에 먼저 고추를 먼저 데칠까요? 예, 아니면 고추 멸치를 먼저 볶을까요? 원하시는 대로 오늘 요리하시는 거니까 뭐부터 할까요? 저는 고추를 먼저. 그러면 고추부터. 네. 그리고 고추를 아주 짧은 시간 데쳐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얇잖아요. 네. 얇고 또 너무 오래 익히게 되면 물러지기도 하지만 그 향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치는 정도로만 해주시는데 이때 사실 고추가 가지고 있는 맛이나 영양 성분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넣어주느냐? 소금. 소금을 넣어주는 거죠. 자, 보통 이제 3컵 정도 기준일 때 한 작은술 정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간을 세게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좀 특수한 경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물이 만들어지면 넣어주시고. 잘 넣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구멍을 냈으니까 네. 그 안으로 열기가 더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리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죠. 네. 소금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소금 자체는 일단 안에 있는 맛성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죠. 왜냐하면 바깥의 농도를 줌으로써 삼투압을 지연시켜주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도면 됐거든요. 네. 그럼 빨리 건져서 30초 정도. 그렇죠. 열기에 파괴되지 않도록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또 색깔도 파랗게 하기 위해서 얘는 어떡하죠? 옆에 찬물에다가 얼른 넣어주세요. 요거 세 마리는? 아, 요건 제가 건져드릴게요. 3마리. 자, 이렇게 해서 얼른 넣어주세요. 네. 이제는 온도가 떨어지면 바로 건져주세요. 자, 건져서 요거는 한쪽 옆에서 이제 물기를 우리가 이따 묻힐 거잖아요. 그래서 겉에 물기가 있으면 멸치의 바삭함이 좀 덜하게 되니까 이따 키친타올 같은 걸 이용해서 물기를 좀 빼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멸치를 볶아주도록 하는데, 자, 멸치를 팬에다가 볶으실 때 그냥 볶으면 딱딱해져요. 근데 이때 식용유를 좀 두르고 볶게 되면 기름을 가볍게 흡수를 하면서 고소하면서 조금 부드럽게 볶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더라도 딱딱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를 조금 둘러서 볶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식용유를 조금 뿌려드릴게요. 이때 멸치는 말라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 볶게 되면 타버릴 수 타버리는구나.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동안 시간 넣고 이제 가볍게 볶아주세요. 지금 정도. 예. 그리고 그대로 두시면 한쪽으로만 기름이 쏠리겠죠. 재빨리 빨리 움직여 주셔야죠. 자, 아니면 뭐 흔들어 주신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예. 조금 약한 불로 긴 시간을 볶게 되면 멸치가 혹시 약간 눅눅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눅눅했던 그런 수분을 날리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럼 더 고소해져요. 그래서 가볍게 자, 제가 보기 됐어요. 자, 이 정도면 지금 이렇게 짧게 여기도 하는구나. 기름이 지금 조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각 아까 저거는 수분을 빼고 요거는 기름을 빼게 키친타올을 좀 받쳐서 여분의 기름과 수분을 빼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고추는 아까 이렇게 쌓아서. 속에 구멍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구멍 속으로 물이 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짜듯이 한번 눌러주세요. 물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이 속에까지 지금 스며 들어간 게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멸치 준비. 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은 뭐 말끔히까지 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약간 기름기가 있어도 맛을 더 좋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무치시면 되는 거죠. 네. 볼에 양념을 넣고. 먼저 넣어주시고. 아, 이걸 스파츌라라고 부르는군요. 네.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알뜰 주걱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걱같이 생긴 알뜰 모양으로 주걱, 많이 맞아요. 썼죠. 네. 네, 주시면 자, 이런 상태에서도 요 끝부분 얇은 부분 있잖아요. 요 얇은 부분으로 이렇게. 어우, 많이 남았었구나. 어우.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제 멸치만 먼저. 먼저 넣고 멸치가 바삭바삭해요. 자, 같이 골고루 버무려 주시고. 이 근데 버무릴 때 너무 세게 하면 멸치가 다 깨지죠. 그렇죠. 골고루 너무 바삭해서 버무려주시고.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양념인데 또 너무 많아지면 또 양념만밖에 안 나죠.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고추까지 넣고 골고루. 그래서 아까 소금에 데쳤기 때문에 그 고추도 살짝 간이 어느 정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멸치가 조금 더 짜지만 요거는 조금 더 싱거운 상태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드실 때 이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자, 완성이에요. 이 선생님 레시피가 기본적으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재료들의 이 본연의 맛을 좀 살려주면서 그쵸. 꽈리고추 멸치 무침 정리하겠습니다. 멸치는 중간 크기로 준비해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해 줍니다. 팬에 멸치를 볶아주고 꽈리고추는 구멍을 내어서 끓는 물에 데쳐줍니다. 양념장에 멸치를 섞어주고 꽈리고추를 무쳐내면 꽈리고추 멸치 무침이 완성되죠. 자, 이어서 그러면 양파 달걀 덮밥 만들어 보실까요? 네, 양파 덮밥 제가 네.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파를 일단은 굵게 좀 채를 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채를 썰 때 지금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썰었잖아요. 네. 이렇게 썰게 되면 채가 아닌 모양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아, 그 모양이 없네요, 저거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기울여서 마치 이렇게 부채살 써는 것 같은 형태로 썰어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채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썰 수가 있는 계속 거예요. 기울이는 거 아니고 기울이는 걸로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남은 건 여기다가 담아볼까요?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진짜 양파 많이 넣고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막상 이제 볶고 나면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리고 그렇죠. 양파 자체가 볶으면 볶을수록 좀 단맛이 나서 더 맛있잖아요. 카라멜라이즈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양념장을 먼저 좀 혼합을 해두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그냥 섞을게요. 지금 자 간장, 설탕, 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게 다군요. 예, 이게 다고 비율은 2대 1대 1이에요. 자, 맛술에도 약간의 단맛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설탕하고 먼저 섞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넣고 익힐 수 있도록 해줄게요. 맛술의 알코올 성분은 요리하면 다 다 날아가죠. 날아가죠. 볶음밥 그렇죠. 정도여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표고버섯은 그대로 이제 채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네. 요거는 그냥 대파 어슷 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쇠고기예요. 오늘 이제 쇠고기와 양파를 같이 넣은 덮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요건 청주. 청주. 그다음에 후추.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이건 불고기. 네, 불고기감이에요. 있죠? 네. 그래서 불고기감인데 뭐 집에 먹다가 남은 고기가 있다면 어떤 거든지 상관없거든요. 대신 이제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으니까 좀 얇은 네. 걸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팬이 지금 좀 뜨거워졌어요. 요거 이제 같이 볶아 보도록 할게요. 자, 팬을 먼저 좀 달궈주시고 식용유를 식용유로. 좀 둘러주신 상태에서 마늘 먼저 향을 네. 가볍게 좀 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와, 양파가 이렇게 많은데. 네, 좀 숨이 죽을 때까지 볶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파를 그러니까 색깔이 조금 돌아도 상관없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흰빛이 도도록 예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 양파 자체를 숨을 많이 죽여서 달큰한 느낌이 나면서 부드럽고 투명한 느낌이 나게 익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좀 뒤적여 가면서 볶아주시는데 불이 약간 최대한 집에 있는 불 중에서도 그냥 가능하면 최대한 높은 불로 센 불로. 네, 센 불로 해서 수분이 최대한 빨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투명한 느낌이 나는 상태가 되면 이 재료를 한쪽으로 조금 밀어놓으시고 자, 이쪽에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신 상태에서 쇠고기를 볶아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때 저는 쇠고기 사용했지만 집에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도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쓰실 때는 아까 제가 술하고 후추를 넣었었잖아요. 네. 거기에 다진 생강도 조금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냄새를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기를 완전히 익힐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에 술을 같이 넣어서 네. 후추를 같이 넣었잖아요. 그 술이 가지고 있는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결국은 고기가 가지고 있는 도차는 냄새를 같이 빼주는 거예요. 아, 알코올과 함께 없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야. 그거를 그냥을 해도 이렇게 김 나는 것처럼 빠지지만 네네. 이때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알코올이 기화되면서 같이 빠지니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리를 할 적에 술을 넣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기도 붉은 기운이 이제 전혀 없어질 때까지 익히면 이제 고기도 익었잖아요. 그러면
양파와 잘 고기를 섞어주세요. 와, 냄새 기가 막히네요. 여기에 아까 간으로 우리가 양념장을 준비했었잖아요. 밑에 설탕 가라앉은 거 골고루 섞어서 설탕, 맛술, 네. 그리고 간장. 네. 어떻게 넣었죠? 비율을? 2대 1대 1로. 아, 맞습니다. 간장이 2입니다. 그죠? 네네. 야, 향이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재료와 간장 양념이 같이 어우러지는 맛이 나겠죠. 여기에 대파도 같이 넣고 표고도 대파. 넣어주도록 할게요. 대파 들어가고요. 아, 표고.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덮밥을 만드실 적에 여러분들이 네.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좀 이제 국물이 좀 있어서 국물이랑 같이 퍼먹는 스타일을 원한다 하면은 물을 한 컵 정도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그냥 밥 보송한 거에 위에 얹어서 이렇게 숟가락이랑 같이 떠먹는 걸 좋아한다면 그대로 익혀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그냥 하고 싶거든요.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재료가 다 볶아졌잖아요. 여기에 달걀을 넣어주세요. 와. 쌍달걀로. 이게 이제 1인분으로 하면은 이렇게 갈라서 사실은 너무 들어가는 게 예쁘다. 좋겠죠. 만약에 이제 2그릇 분량이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노른자는 익지 않고 겉에 흰자는 좀 익을 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흰자를 조금 익혀주세요. 가장 좋은 거는 달걀 노른자는 안 익고 흰자만 익혀진 상태, 흰자만 조금 부드럽게 익은 상태로 이제 만들어 두시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끄면 나머지 열로 익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김치 한 가지만 있으면 사실 밥 위에 바로 얹어서 드실 수 그러게요. 있는 냄새가 너무 만들어지게 좋습니다. 되죠. 양파 달걀 덮밥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굵게 채 썰어 주시고요. 소고기는 청주, 후춧가루를 넣어서 섞어줍니다. 달군 팬에 마늘과 양파를 충분히 볶은 뒤에 소고기와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스와 대파를 넣어서 끓이다가 달걀을 익혀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네, 선생님 그러면 어떤 그릇을 쓰면 좋을까요? 그 꽈리고추 메르치 무침은 동원 씨가 하셨잖아요.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각진 육각형을 띈 그릇이. 잘 고르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쉽게 쏟아질 수 있는 거여서 바깥에 이렇게 좀 받쳐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약간 흩어지기 쉬운 재료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 담아주면 좋죠. 잘 고르셨어요. 예. 저는 덮밥은 이렇게 이제 편편한데 하면은 이제 밥도 넣고 그 위에 얹어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목한 그릇 이용하도록 할게요. 두 개 또 잘 어울리는데요? 색깔도 맞고, 그쵸? 네. 네, 자, 여기다가 그러면 담아보도록 해요. 네. 자, 그러면 동원 씨가 먼저 담아주시는데 두 개가 골고루 섞여져서 담아질 수 있도록 해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접시에 담으실 때 가장자리에 약간 여백이 있으면 음식이 조금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너무 꽉 채우지 말고 고르게 양이 되도록 그렇죠.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잘하셨는데요? 보이는지 정말 그러게요. 기가 막히네요. 근데 이 맨 위에 고추가 있어야지 예쁠 것 같아요. 맞죠? 네. 자, 저는 동환 씨가 그걸 담으시는 동안에 네. 맛있겠다. 자, 덮밥은 위에 재료가 얹어지게 되기 때문에 밥을 약간 볼록하게 담으면 나중에 얹어지는 재료가 쏟아지듯이 돼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은 좀 판판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펼쳐서 네. 판판하게 윗면이 평면이 되도록 담아주시고 자, 사실 엄청 많은 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별로 안 남는 느낌이 나죠. 너무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 네, 형태를 그대로 잡아서 터뜨리지 말고. 뭐 쪽파 같은 거 위에 조금 또 뿌려주셔도 좋고요. 오늘은 제가 초록색이 있어서 네네. 너무 겹치니까 사용하지 않았지만 잘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 색깔 자체가 조금 밋밋하니까 이렇게 밑에 좀 시원한 느낌이 나게. 네, 이 맛있는 요리를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게, 또 저 혼자만 배웠다는 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 네. 이 맛있고 또 건강한 요리로 몸과 마음을 잘 달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동완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